삼국지에서 주군을 2번이나 갈아탔으나 오히려 충의지사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으니 황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황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황건을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황건의 자는 공영으로 파서군 낭중현 출신입니다. 유장의 주부로 처음 등장하는데 당시 익주별과 장송이 두 마음을 먹고 유비를 불러들이려 하고 있었죠. 이에 황건이 반대합니다. 일국에 두 군주가 있을 수 없다. 필시 화가 미칠 것이다. 국경을 닫고 정세를 관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물론 유장은 이 간언을 듣지 않고 유비를 불러들이다가 화를 당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습격했을 때 성을 지키다 유장이 항복하고 나서야 자신도 항복했다. 항복한 황건은 편장군으로 임명되고 유비한테 한중 공략의 필요성과 그 계책을 보고합니다. 당시는 장로가 조조한테 패하고 연포의 간언으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일단 도망한 상태였죠. 황건이 간언하길 촉에 있어 한중을 얻지 못하면 팔다리가 잘리는 형국이다. 이에 유비가 황건을 호군으로 삼고 장로를 데리고 오게 했는데 장로는 조조의 노예가 될지언정 유비의 빈객이 되지 않겠다며 조조한테 투항하죠. 그리고 장합이 파군의 군민들을 한중으로 빼돌리려는 군사작전을 실행하는데 유비가 파서태수 장비를 보내고 장비가 장합과 50여일 대치 끝에 탕거에서 장합을 대파하죠. 바로 장비가 입마명을 썼다는 탕거 전투입니다. 한장군 비가 1만 군사로 팔몽에서 적장 장합을 격파하니 말을 멈추고 글을 새긴다. 이렇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유비는 법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중 공략을 결심하는데요. 조조가 장로를 쉽게 도모하였는데 밀고 내려오지 않는 건 다른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략의 타이밍은 법정이 정하였지만 사실 법정이 유비한테 한중 공략을 간언하기 전부터 황건이 먼저 한중 공략의 필요성과 계책을 지속적으로 간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군에서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두호와 박호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기 왕평도 끼어있어요. 당시 이 이민족 세력은 조조한테 귀순했거든요. 이들을 격파하고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뺀 것은 황건이 고안한 계책이었다. 이때 왕평도 유비군에 항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비가 한중왕표를 올려 셀프 임명으로 한중왕에 오르고 융중대를 실현하기 위해 보급로를 정비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한중 등지 막루를 세우게 할 때 관우가 밀고 올라갔다가 형주를 날려버리죠. 이에 유비가 출병을 하려 하는데 황건이 만류합니다. 일단 먼저 적의 허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비는 황건의 간언을 듣지 않고 자귀로 출병합니다. 황건은 진북장군으로서 위나라 국경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죠. 이때 유비가 육손의 화계에 대패하고 퇴로가 끊긴 황건은 위나라로 투항하는데 이 과정이 정기하고 비교가 되죠. 당시 정기도 이릉대전에 참전했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오나라 추격군에 따라잡힙니다. 부하들이 정기한테 도망가야 된다. 정기는 도망가지 않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기의 충의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살길 찾아서 도망간 황건이 충의지사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황건이 항복을 했지만 그 항복들이 다 주군들이 황건의 간언을 듣지 않아서 발생한 거거든요. 나름 까방권이 있는 거죠. 유장 역시 황건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가 털린 거고 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황건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라에서는 그 가족들을 연좌하려 합니다. 근데 유비가 만류하는 거죠. 내가 황건의 말을 듣지 않아 생긴 일이고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황건의 가족은 연좌되지 않고 아들 황숭은 이후 촉에서 상서랑까지 오릅니다. 한편 사실과 다르게 황건의 처자식이 연좌되어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전해지게 되는데 황건은 믿지 않고 상을 치르지 않았다. 후일 보니 그것은 헛소문이었다. 이게 바로 그 유비와 황건의 군신정이라 해서 훗날 회자되기도 합니다. 황건이 위나라에 항복했을 때 조비와의 일화가 있죠. 네가 항복한 건 항우를 버리고 항복한 진평과 한신의 예를 따르려는 것이냐. 이에 황건이 답하는 거죠. 유주의 은총을 받았기에 오나라에 항복할 수도 촉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 위나라에 항복한 항장일 뿐이다. 패군지장이 죽음을 멸한 것도 다행인데 어떻게 옛사람을 본받을 수 있겠나. 이에 조비가 하오하오를 연발하면서 사진 중 하나인 진남장군에 임명하고 자기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남장군이라는 군호에도 조비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남쪽의 반역자들을 토벌하라는 뜻이에요. 이 남쪽은 보통 오를 뜻합니다. 즉 촉 쪽과는 싸우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이건 배려는 아니고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이유로 황건이 나중에 거기장군까지 오르는데 보통 군호보다 중요한 게 군직이죠. 황건은 실제로 실권이 있는 군직이나 병권을 진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나라에서 촉족 토벌과 관련된 사진군호는 진서장군입니다. 유비가 세상을 뜨자 위나라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오직 황건만이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이코패스 조비는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 황건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에 마치 대노하여 벌을 줄 것처럼 출두하라는 칙서를 내린 거죠. 황건이 칙서를 받고 가는 중에도 계속 사자를 보내 재촉하였다. 이에 따르던 이들이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두려워하는데 오직 황건만이 태어나였다. 황건은 후일 익주자사를 겸하고 하남 즉 대오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참고로 여기서 익주자사직은 허봉이죠. 황건은 위나라에서 실권은 못 지었지만 상당히 예우받았습니다. 거기장군의 군호에 의동삼사까지 오르거든요. 근데 이 의동삼사가 그냥 의동삼사가 아니에요. 개부 의동삼사입니다. 즉 개부치사건을 가진 의동삼사예요. 이염이 제갈량한테 달라고 그토록 뗐었던 개부치사건은 30 이상 군부에서는 대장군 정도만 가진 권한인데 자신의 부를 열고 자체적으로 자신을 보좌할 팀을 짤 수 있는 권한입니다. 황건은 조예가 죽고 조방이 제위에 오른 그 다음 해에 사망하는데 의로운 인물들에게 주는 선시인 경우를 시호로 받습니다. 참고로 사마이는 황건과 비슷한 시기에 촉에서 항복한 맹달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맹달이 또 간제비 짓을 할 때 회유하는 대신 강행군으로 기습하여 목을 쳐버리죠. 그런데 황건은 상당히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마이가 직접 촉에는 그대 같은 자들이 몇이나 있느냐 묻기도 하고 사마이가 제갈량한테 쓴 편지에서도 황공영은 속사다, 쾌남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조카를 찬양하는데 의심받을 걸 걱정하지도 않는다. 참고로 조카는 상대에 대한 예우적 존칭이고요. 즉 항상 제갈량을 찬양하면서도 없어 보이게 의심받지 않을 궁리를 하지 않으니 참으로 호쾌한 자이다 칭찬한 겁니다. 이런데도 의심받아서 처벌되거나 하지 않은 게 황건이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왕은의 촉기에 소개된 조예하고의 일화가 있는데 조예가 묻는 거죠. 지금 천하가 삼분되어 있는데 어디가 정통이라 할 수 있냐? 황건이 답하기를 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형옥이 심성이 되어 문제가 붕하였지만 오와 촉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형옥은 화성입니다. 형옥이 심성이 되었다는 건 보통 형옥수심이라 하는데 화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주기상 안타레스랑 한 번씩 만나요. 이걸 당시에는 형옥이 제왕의 자리를 침범하였다. 요즘 말로는 정갈 자리에 심수에 들었다 하는데 황건이 언급한 화성이 심성이 되었다는 뜻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흉조예요. 즉 하늘에 흉조가 들었을 때 위나라는 황제의 붕어라는 큰 일이 생겼지만 오나 촉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즉 위나라가 정통이다. 이걸 보면 당연히 촉을 정벌하는 계책을 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다른 쪽으로 위나라를 위해서 일은 열심히 했다. 그러니 거기장군의 의동삼사까지 오른 거죠. 참고로 황건의 촉에 남은 아들 황숭은 상설왕까지 오르고 촉 멸망전에서 전사하는데 당시 등해가 산을 넘어 강유관을 함락시키자 제갈첨을 따라 등해를 막는 데 참전합니다. 이에 황숭이 제갈첨한테 몇몇 요충지를 선점하고 대응해야 된다 간언하죠. 그런데 제갈첨이 듣지 않으니 황숭은 모든 게 다 끝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면주관이 털리고 다 전사하는 건데 황숭이 항장 황건의 아들이라 제갈첨이 믿지 않았다는 관점도 있죠. 지금까지 주군을 2번 갈아탄 충의지사 황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